여러분, 언론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세균전 관련 사실을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미군의 세균전 실험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북한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의 모략일까요?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축적된 일본의 세균전과 생체실험 자료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731 부대를 주도한 이시시로와 협상으로 그들의 자료를 넘겨왔는 대신 그들의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세계는 냉전 구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경쟁이 극에 달해 있었으며 그들은 주도권 장악을 위해 다양한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서는 미국이 일단 승리했지만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게 되자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메릴랜드주 작은 비행장에 있던 포트 데트릭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생물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제731 부대의 실험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미국의 생물학적 능력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제작하거나 연구하고 나면 실전에 투입해 실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당시 미군도 생물학전의 진전이 있었다면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해 10월 말 예상치 못했던 중국군의 개입으로 미국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어 11월 말 미국의 반격은 중국군의 올가미에 걸려 미군 제2사단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붕괴되고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부근에 갇히는 등의 위기에 처합니다. 다급해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1월 30일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황급하게 워싱턴을 방문해 핵무기 사용은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12월 5일 발표합니다. 그 후 1951년 1월 4일 중국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중국군이 진격을 멈춤으로써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해 4월 말부터는 38도선 일대에서 전투를 계속하면서 휴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6.25 전쟁의 정황을 볼 때 미국은 신무기 또는 생물학 무기를 협상 타개용이거나 실험용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미군의 생물학 무기 사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인 1951년 5월 북한 외상 박헌영이 미국인들이 북한 지역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라며 최초로 미군의 세균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미군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부인했지만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952년 2월 2일에는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소련 대사 말리크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측이 유독성 가스를 살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스크바 방송이 유엔군 측이 북한 지역에 간첩을 보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천연두 장티보스균을 살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말에는 평양과 베이징 방송에서 미군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7일 사이에 세균을 지닌 많은 양의 곤충을 북한 지역에 조직적으로 투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산군 측의 주장은 3월과 4월에도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1951년 말부터 북한 지역에서는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공산군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의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선전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산군은 격추된 항공기 조종사 3명으로부터 세균탄을 투하했다는 자백을 받아 공개하였으며 관련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세균전 조사를 위해 국제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1952년 7월 현지를 조사해 작성한 50여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군의 세균전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용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때 작성되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의 내부 자료가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세균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영국의 유명한 생화학자 니덤의 니덤 보고서인데 정식 명칭은 한국과
중국에서 세균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의 사실조사 보고서로 670쪽 분량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731 부대와 미국의 연계성에서부터 공산군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세균전을 미군이 자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주도한 연구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조종사들의 세균탄 투하 증언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 송환으로 본국에 교환한 후 그들의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백을 취소하였습니다. 1998년은 미국에서 중국 역사 전문 연구자인 캐나다의 스티븐 앤디콧과 군사 전문 연구자인 에드워드 해거만이 공동 저작으로 미국과 생물학전을 발간했습니다. 2003년에는 한글 번역본 한국전쟁과 미국 생물학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6.25 전쟁 시 미군의 세균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커넥션,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 첩보요원이 1951년 겨울부터 1952년 봄 북한군의 전염병 실태 파악을 위해 간호사로 위장해 북한군 야전병원에 잔입한 사실을 그의 동료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오늘날까지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시도한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생물학전과 관련해 어떤 역할도 수행한 바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발표를 존중해 6.25 전쟁 당시 세균전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시 정황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1951년 겨울부터 1952년 봄 사이에 시험적 차원의 세균전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세균, 바이러스 전쟁의 세 번째 시간으로 최근의 화학전과 세균 전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